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보는 시간 이슈토크 진행의 정세윤입니다. 자, 이슈토크에서는 6월 1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의 선거 출마자분들을 초청해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들과 공약들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순창 군수 후보자시죠. 더불어민주당의 최기환 후보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현장에 후보자님 나와 계시는데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슈토크 함께 해주시는 안병환 기자도 나와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최기환 후보자님과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자, 먼저 후보님, 이제 정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라고 느껴집니다. 네, 정말 경선 확정 이후에 어깨가 더욱더 무거워지셨을 것 같은데 공천을 받고 나서 과연 어떤 다짐을 하셨는지,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어떻게 준비를 해가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경선 과정에서 저에게 압도적인 이렇게 지지를 우리 순창 군민과 또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보내주셨는데요. 아마 그러한 것들은 제가 과거에 직장에 있었던 순정축협조합을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우리 축산인들이 잘 살게끔 해줬던 그런 탁월한 경영 리더십과 이런 것들을 좀 군수가 돼서 우리 순창 군민들도 골고루 좀 잘 살게 해주라는 그런 큰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보고요. 또 그러한 부분을 제가 받아들여서 어떤 국민들한테 정말 핀셋 공약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그 명함을 보니까 딱 인상적인 게 있는데 최초의 CEO 군수를 좀 희망하고 계시고 실제로 선거 캐치프레이즈도 순창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마 경제 발전에 좀 집중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어떤 의미인지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제가 CEO 군수, 세일즈맨이 되겠다 이제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는데요. 그러한 것은 우리 순창에 농민들이 생산된 그러한 어떤 제품들을 지역의 농협 축협 또 행정과 이렇게 윤리해서 도시로 이렇게 물건을 파는 그런 부분이 하나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순창 경제가 여전 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면 정부의 많은 지원을 받아서 경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그런 어떤 부분들을 모든 행정의 업무는 부군수를 통한 실과장을 맡겨놓고 정말 발로 뛰는 그런 세일즈맨이 되겠다는 그런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세종시나 과천시에 우리 직원들을 상조를 시켜서 뭔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또 정부의 많은 공모사업에 정보를 얻어서 거기에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세일즈 군수가 되겠다는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가 나온 김에 경제 활성화 관련 공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요, 바로 군수 직속으로 순창 경제살리기위원회를 설치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순창 경제살리기위원회, 이 위원회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일까요? 예, 저는 군수가 당선되면 직속으로 순창 경제살리기위원회를 만들 겁니다. 그 부분은 중요한 것은 우리 순창 경제 미래의 단기와 중기와 또 장기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 순창의 미래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그런 어떤 구성이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그런 어떤 순창의 미래를 보는 로드맵을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우리 순창 같은 지역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이런 로드맵을 신속하게 만들어서 대처를 했더라면은 지금보다는 그래도 좀 어려움을 덜하고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직속으로 순창 경제살리기위원회를 꼭 만들어서 우리 미래의 순창을 이렇게 로드맵을 결정을 할 겁니다. 네. 후보님께서 경제 분야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순창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관광산업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역을 3개 관광 권역으로 나누어서 발전시키겠다라고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런 산업들이 실질적으로 구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참 많은 노력들, 색다른 순창만의 장점이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떠한 무기를 준비하고 계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저는 가장 군수가 되면은 우리 국민들한테 하고 있는 것은 체류형 관광입니다. 우리 순창에 머물게 함으로써 좀 주머니를 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 그럼 체류형 관광 한다고 하면은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숙박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관광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먹는 관광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저는 숙박은 우리 지역에 규제를 많이 풀어서
경치 좋은 곳에 펜션을 좀 많이 짓도록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먹거리 부분은 우리 숨창의 어떤 장을 고추장이나 장류를 통해서 매운맛거리를 만든다든가 전통시장의 순대국밥거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어떤 먹거리 좀 부분을 좀 하고요. 보고 먹고 즐기는 그런 어떤 부분들 하는데요. 제가 거기에 OST라고 이렇게 세 개를 벨트를 만들었는데 그건 어떤 영어의 약자가 아니고요. O는 우리 숨창읍과 인계면에 둘레길을 이렇게 원형으로 돈다 해서 O로 동그란 모양으로. 네. 그다음에 S는 섬진강 주변에 이제 거기에는 하늘길도 있고 출렁다리도 있는데 또 우리 그 섬진강 자전거 도로도 있는데 S 이게 물줄기를 따라서 이렇게 둘레길을 만드는 그래서 그걸 S라고 했고요. 나머지 지역은 지형이 T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T자 그래서 OST가 어떤 영어의 약자가 아니고요. 그래서 좀 이것도 재밌다 해서 제가 OST를 이렇게 관광벨트를 구성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적극적인 관광지를 개발하겠다, 규제를 혁파하겠다라고 하긴 해요. 많은 지자체에서. 그 결과물이 사실은 난개발이라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순창은 개발이 덜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림을 잘 그려야 난개발을 막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깨끗한 도화지와 같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좀 조절해 나갈지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예, 그래 저는 숨창에 갖다 체류형 관광을 만드는데 저는 난개발을 그런 부분은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숨창이 공장에 들어오지 않고 개발되지 않는 곳이 천혜의 자원이기 때문에 관광 사업의 메카로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존에 뭐 강천산이랄지 출렁다리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묶고 또 지역에 보면 역사의 또 그런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좀 벨트를 묶어서 또 거기에 이제 약간의 정비는 해야 되겠지만은 방금 기자님 말씀대로 어디를 난개발하고 그런 거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 그대로 그거 살리면서 하는 것이 어떤 미래의 관광 사업에 저는 큰 자산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자, 그러면 이렇게 외진 유입,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소상공인이나 전통상인들이 정말 큰 타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순창군의 골목 상권 활성화 관련해서도 참 궁금한 점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떤 정책들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 골목 상권이 살려면은 첫째 기존의 인구가 좀 늘어나야 되고 이동 인구가 많아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인구를 늘리는 것은 기농기촌을 활성화해서 그분들이 많은 우리 숨창에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아까 어떤 이동 인구가 많은 이렇게 하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체류형 관광을 만들어서 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매운맛 거리랄 이런 것을 하게 되면은 골목 상권이 저는 살아난다고 봅니다. 저는 군수가 되면은 우리 그 행정에 고추장을 장류를 이용한 그런 과를 만들어서 그걸 계속적으로 개발해서 우리 숨창에 관광객이 오면은 정말 우리 숨창 가면은 보는 것도 관광이면 먹는 관광이 좋다 이런 부분을 좀 인식시키기 위해서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우리 후보님 이력을 보면은 축협조합장을 오랫동안 역임을 하셨어요. 예. 아마 그러하게 농업인들에 대한 이해도 남다르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농업 관련, 농축산업 관련 공약을 준비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두고 있는 분야 하나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저는 획일적이고 하향식 농업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 농업이나 생산자 단체, 장목반별로 뭔가 필요한 것들을 상향식으로 올려주면은 물론 그 100% 다 반영하지는 않겠지만은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핀셋 공약 아니냐. 그래서 저는 농민들의 현장에 답이 있다. 이 그런 어떤 생각으로 현장에서 의견을 모아서 올려주는 상향식 그런 농업 정책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 부분. 예. 농업인들이 바라는 건 핵심은 농업인 소득증대입니다. 그렇죠. 예. 기본소득에 해당할 수 있게 농업인 수당을 좀 확대하는 것, 지급 방식을 뭐 개선하는 것. 또 하나는 그보다 근본적인 거는 농산물 가격 안정인 것 같아요. 이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가격 안정 기금이라든지 기초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등이 도입해달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지자체에서 사실상 손을 들었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거죠? 네. 근데 농산물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농사를 잘 지어서도 이 풍년이 들면은
가격이 폭락하거든요. 아까 기본수당 이런 부분들은 당연하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저도 거기에 이제 공약을 좀 걸었습니다만은 가격이 폭락했을 때에 농민들한테 지우는 것이 가장 1순위로 바라는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가격 최저 보장제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지라고 상의를 해보니까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정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돈을 어디서 살 것인가. 그래서 저도 어떤 기금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그런 지원이 가능하는데 저는 제 공약상에도 우리 숨창에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어떤 건물들을 짓고 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필요 없는 건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그러한 건물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리모델링해서 그 비용을 좀 대자. 그리고 그런 어떤 투자했때 남은 잉여금들을 아까 우리 농산물에 최저가격 보장제를 하자. 저는 이제 우리 캠프에서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순창군은 전통 장류식품의 메카와 같은 곳이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류특구 1호기도 하고요. 그런데 생산시설은 이미 포화 상태인데다가 또 신제품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발효식품을 비롯한 장류 산업의 도약을 위해서 과연 우리 순창군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네. 우리 장류 산업을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은 저는 어떤 소스를 만들어서 다양한 소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젊은 세대들은 아마 한갑이 넘고 70이 되면은 과연 우리 고추장 이런 것들이 향수가 있을까?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향수에 맞게끔 하려면 소스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군수가 되면은 그런 어떤 장류 산업 밑바탕 속에서 소스 개발에 박차를 해서 우리 숨창의 어떤 그 문화를, 그 음식 문화를 좀 바꿔보려고 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아까 체류형 관광에 오신 분들이 소스를 이용한 다양한 푸드 개발을 해서 어떤 먹는 관광을 좀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산업 얘기도 했었는데 산업뿐만 아니라 복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순창 같은 경우는 이미 초고령 사회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고령 사회에 맞는 다양한 복지 정책 그리고 지원 정책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가장 중요한 거는 후보님도 아까 정책이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라 했는데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야 할지를 다들 불분명합니다. 예. 저는 복지 부분에는 크게 그렇게 제 공약사항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 것은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까 사회복지사나 요양보호사 그분들은 우리 거동을 못 하시는 농가한테 직접 가서 그분들 서비스를 제공하신 분들인데요. 그분들의 처우에서는 아마 이제 행정에서 이렇게 처우 개선비라고 하지만 기름값 이 정도. 근데 그분들이 한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거기에 조금 지원하는 것 연간 한 뭐 3억 정도? 그 정도 잡고 있거든요. 또 아까 75세 어르신 분들이 우리 숨창에 한 5,300명 정도 프로테이지로 한 23% 정도 차지합니다. 그래서 5만 원 우리 행복수당을 이렇게 지급하게 되면은 월 한 2억 5천, 연간 한 30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어떤 금전적인 재원이 필요한 게 있지만 큰 것은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그런 재원 부분이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들 부분들이 저는 핀셋 공약이라고 생각하고 가지수가 많지만은 이게 많은 돈이 막 100억이 들어가고 200억이 들어간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액은 적지만은 그런 분하고 재원 조달은 근본적으로 우리 순창에 1년 세수가 한 430억 나머지는 보조금이랄지 교부세를 갖고 이제 운영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이야기하는 부분은 많은 재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걸 가지고도 충분히 그분들한테 어떤 재원, 행복을 어떤 노인복지랄지 초계산 쪽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이걸 여쭤봤던 거는 사실 단 뭐 몇억, 몇십억의 문제가 아니라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없으면 그것에서부터 재정이 불안해진다라는 거고요. 사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올 8월부터 지방소멸기금을 대대적으로 전국적으로 1조 원, 순창도 뭐 규모에 따라서 뭐 80억에서 100억 사이를 뭐 지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부분을 활용할 것인가, 연계해서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또 하나는 2023년부터 시행되는 고향기부금과 이런 정책 사업들을 어떻게 연계시켜 나갈 것인가. 왜냐하면 이게 잘 되면 안정적으로 돈줄이 그렇죠. 생기는데 아무도 이야기를 하지 않으셔요. 후보님도 안 하셔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분야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정책들도 제시를 하셨던데요. 아동부터 청년까지 이 문화예술 정책을 여러 세대로 크게 확장해서 공약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문화 정책 관련 공약 중에 가장 시급하다 혹은 이것만은 꼭 완료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부분이 있으실까요? 예, 저도 이제 문화라는 부분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우리 순창에서 문화라는 것이 과연 필요할까? 먹고 살기 바쁜데? 예, 그런 거 했는데 군수를 한다고 다니면서 보니까 필요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 순창 국민 평생을 농사만 짓고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자꾸 어떤 부를 축적하고 사람들이 여유를 즐기는 것이고, 물론 자기 취미를 지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는 문화라는 부분들을 가장 시급한 것은 그런 어떤 바탕 위에서 문화 전원 마을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전원 마을을. 우리 순창의 기농기촌이 한 7천여 명 되는데요. 그 속에는 다양한 취미들 많은데 특히 유독 문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우리 저쪽 출렁다리 쪽에 문화마을도 지금 조성을 좀 하고 있는데 행정에서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순창에서 좋은 지역에서 전국의 문화인들이 와서 어떤 전시도 하고 또 여기서 어떤 체험도 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또 그러한 것들을 체험 관광과 연관도 시켜보고, 그래서 저는 가장 시급한 것은 문화인들, 미술이나 또 예술, 음악 하신 이런 분들이 그 마을을 형성하면 또 같은 어떤 예를 들면 미술을 한다. 미술은 분야에 모이는 사람들께 서로 정보도 공유하고 해서 저는 문화마을 만드는 것을 좀 꼭 하고 싶어요. 꼭 시골이라고 문화가 필요 없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문화를 토대로 관광 이주 인구를 좀 늘리겠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네요. 후보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문화가 됐든 음식이 됐든 이런 지역의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세일즈 하겠다 해서 순창 주식회사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선행 조건으로 두 가지가 있더라. 첫 번째로는 순창에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할 수 있는 관계 인구를 확보하는 것. 두 번째로는 여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민주당 후보이신데 야당 후보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당인 정부하고 어떻게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면서 예산을 확보할 것이냐, 이 두 가지 난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해결하실지 궁금합니다. 그래 이제 물론 이제 민주당이 정권을 재창출했어도 뭐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요. 특히나 이제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할까. 그래서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정부 청사에 좀 지원을 상주를 시켜서 어떤 다리 역할을 하는, 또 정보를 많이 입수하고 또 정부에서 이렇게 농어촌 지역에 공모 사업으로 많은 사업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적극적으로 하고 또 저 역시 행정에 군에 머물지 말고 정말 서울이나 이런 어떤 국회에 찾아가서 읍수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 또 우리 지역에는 또 우리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의 도움도 좀 많이 받아야 하고요. 그래서 아까 세일즈 뭐 그런 것도 바로 그런 맥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지역의 도움도 받고 또 중앙으로 나가서 많은 노크를 하겠다라고 표현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방송을 통해서도 지역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순창 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선 과정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보내주셔서 더불어민주당 순창 군수 후보가 되었습니다. 이는 순정축협 조합장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경영 능력과 리더십으로 축산농가가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축협 경영을 잘해왔듯이 순창 군수가 되어 순창 군민 모두가 잘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민들의 염원이자 큰 함성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창 군수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의 싸움이 아니라 농업부자, 행복부자, 경제 관광부자, 문화부자, 4대 부자 순창 프로젝트 공약을 천명하며 순창 군민만을 바라보는 CEO 군수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순창 군수 후보시죠 최기환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우리 지역을 위한 공약들을 점검하면서 적임자를 찾아가는 시간이 되셨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